총재 스토리. 그 5번째 이야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약 세상의 정점에 선 남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청소부로 위장했다 뺨 맞은 재벌 회장님. 100대의 럭셔리카가 등장하자 모두가 무릎 꿇었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제국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스스로 청소부가 된 한 젊은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추악한 권력의 남용과 가장 순수한 인간의 선의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굴욕의 순간, 그의 뺨을 때린 한 방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남자의 위험한 잠행과 그 끝에서 펼쳐질 통쾌한 심판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총재 스토리의 5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넥서스 그룹 타워의 최상층. 그곳은 회장 차진우만의 고독한 왕국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제국의 황제로 불리는 그였지만 그의 삶은 숫자와 보고서로만 이루어진 텅 빈 성이나 다름없었다. 최근 과로로 쓰러졌을 때 의사가 했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회장님의 몸은 완벽한 기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영혼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기계는 언젠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는 결심했다. 이 거대한 성에서 내려와 자신의 왕국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이자 유일한 말벗인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나 한 달간 휴가를 내야겠어. 김비서는 회장이 드디어 쉬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진우의 말은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이텔 호텔, 환경미화원 팀에 내 이력서를 넣어줘. 이름은 김민수다. 김비서는 기겁하며 만류했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위험합니다. 만약 누가 회장님을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하지만 진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무도 못 알아볼 걸세. 그게 바로 문제야. 나는 내 왕국에서 유령이나 다름없어. 필터링된 보고서가 아닌 진짜 밑바닥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결국 김비서는 눈물을 머금고 회장의 터무니없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수라는 이름에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한 남자의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다. 며칠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련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경영인 차진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삶에 지친 표정과 어깨가 축 처진 초라한 행색의 남자 김민수가 나타났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은 낡은 작업복으로, 수억 원짜리 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김비서는 자신의 손으로 회장을 변장시키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오히려 알 수 없는 해방감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첫 출근 날, 진우는 화려한 호텔에 정문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지하의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섰다. 평소라면 90도로 허리를 숙였을 보안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었다. 그는 더러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설렘이 밀려왔다.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성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그렇게 내딛고 있었다. 차진우가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배정받은 곳은 호텔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환경미화원들의 비좁은 탈의실이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의 손에는 이제 낡은 대걸레가 들려 있었다. 평생 육체노동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의 몸은 첫날부터 비명을 질렀다. 딱딱하게 굳은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쑤시는 허리와 어깨의 통증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서명하는 서류 한 장의 무게가 사실은 수백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땀과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가 일하는 구역의 절대 군주는 객실 관리부의 남규만 과장이었다. 그는 몸에 꽉 끼는 싸구려 양복과 번들거리는 포마드 머리를 한 보기에도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상의 사내였다. 그는 매일 아침 순찰이라는 명목으로 나타나 사소한 흠집이라도 발견하면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퍼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공포를 이용해 자신의 왕국을 통치했고 직원들은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겁에 질려 숨을 죽였다. 진우는 자신의 제국 심장부에 이렇듯 추악한 독재자가 군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용한 분노를 느꼈다. 어느 날 남 과장의 잔혹한 폭언은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객실 청소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직원이었다. 남 과장은 그녀가 청소한 VIP룸의 유리잔에 미세한 물 자국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내 눈은 장식이냐, 이따위로 일하고 월급 받아갈 생각을 해 당장 꺼져. 하지만 수연은 그의 모욕에 울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묵묵히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 꿋꿋한 모습에 진우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직원 휴게실은 남 과장에 대한 불만과 공포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그가 직원들의 보너스를 가로채고 호텔의 고급 비품을 빼돌려 뒷돈을 챙긴다는 소문을 수군거렸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의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당장 해고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진우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보고받았던 완벽한 실적의 이면에 이렇듯 썩어 문드러진 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위선 위에 세워진 성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하루에 고된 일이 끝나고 진우는 휴게실 구석에서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며 앉아 있었다. 그때 이수연이 그에게 다가와 작은 파스 한 장을 걸냠다. 첫 주는 원래 다 그래요. 힘드시죠? 이거라도 붙이세요. 그녀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해관계로만 얽힌 세상 속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는 이런 순수한 친절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파스를 받아들었고 두 사람의 손끝이 잠시 스쳤다. 그는 어둡고 부패한 왕국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 한 사람의 진심을 발견한 것이었다. 사건은 호텔의 VVIP 라운지 복도에서 터졌다. 남규만 과장의 비호를 받는 한
진상 손님이 이수연이 청소 카트를 옮기다 자신의 명품 가방에 스크래치를 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진우는 멀리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님은 수연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몰아붙였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 과장은 사실 확인은커녕 오히려 손님보다 더 크게 수연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이수연, 너 미쳤어. 우리 호텔 VVIP 손님께 무슨 짓이야. 당장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그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연의 인격을 짓밟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수연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해고의 위협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외면할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던 진우가 대걸레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남 과장과 손님 앞에 서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님, 잠시만 진정하시죠. 저 위쪽에 CCTV가 있습니다. 직원의 무릎을 꿇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 아이텔 호텔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와 이성은 소란스럽던 복도를 순간 정지시켰다. 일개 청소부가 감히 과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호텔의 방침까지 언급한 것이다. 자신의 권위가 밑바닥 청소부에게 공개적으로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남규만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진우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청소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올라.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해진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그의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남규만은 그의 귓가에 경멸을 담아 속삭였다. 네 분수를 알아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는 자신이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몸을 돌려 사라졌다. 다른 직원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수연은 미안함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우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바로 했다. 그리고 남규만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는 그의 눈을 그 순간 마주친 사람은 누구든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청소부 김민수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제국 안에서 반역을 목격한 젊은 황제의 서늘하다 못해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혹한 분노와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뺨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것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관용은 없었다. 오직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다. 남규만 과장이 사라진 복되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겁에 질린 다른 직원들은 불똥이 튈까 두려워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순식간에 복되는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진 차진우와 하얗게 질린 얼굴의 이수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수연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괜히 나서셔서.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겪게 될 앞으로의 괴롭힘을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에 수연은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벌겋게 부어오르는 그의 뺨을 보고는 황급히 근처 직원용 자판기로 달려가 차가운 캔커피를 뽑아왔다. 그리고는 그의 뺨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며 말했다. 우선 이걸로 찜질이라도 하세요. 빨리 열기를 빼지 않으면 내일 더 심하게 부을 거예요. 낯선 사람의 다정한 친절에 진우는 비로소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가 건넨 차가운 캔커피를 받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뜨겁게 타오르던 그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다. 수연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그에게 경고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남 과장님에게 덤비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한번 찍힌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독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괜히 밉보여서 해고당하지 마시고 그냥 죽은 듯이 지내셔야 해요. 아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변호해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휴게실은 지친 직원들로 가득 찼다. 진우는 식욕이 없어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수연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통을 들고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의 도시락은 밥과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식단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밥과 반찬의 절반을 덜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아무것도 안 드시면 오후에 일할 힘 없어요. 이거라도 같이 먹어요. 진우는 말없이 그녀가 내민 음식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남 과장의 괴롭힘을 견디며 이 호텔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병든 노모의 병원비와 어린 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는 그녀는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의 고단한 삶이었지만 진우의 마음을 그 어떤 위대한 서사시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는 자신이 세운 이 화려한 제국의 가장 밑바닥이 이렇듯 선량한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연은 빈 도시락통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속삭였다.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남 과장이 때린 뺨은 그의 분노에 불을 붙였지만 이수연의 작은 친절은 그의 분노를 강철 같은 결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부패를 방관할 수 없었다. 이수연과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게 둘 수 없었다. 그는 휴게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차진우의 진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단 한 사람, 김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텔 호텔, 남규만 과장, 자금 흐름, 개인 비리,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돌멩이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마. 사냥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남규만 과장에게 뺨을 맞은 그날 이후 차진우의 이중 생활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다. 낮 동안 청소부 김민수는 남 과장의 집중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호텔에서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들, 예를 들면 주방에 기름때가 찌든
환풍구를 청소하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는 일 등을 도맡아 해야 했다. 진우는 아무런 불평 없이 오히려 더 묵묵하게 모든 굳은 일을 해냈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를 남 과장은 자신의 권력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라 여기며 비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초라한 청소부에서 냉철한 제국의 황제로 돌아왔다. 김 비서가 호텔 근처에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은 그의 비밀 작전 지휘소였다. 그는 그곳에서 낮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김 비서가 보내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낡은 작업복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비범한 두뇌와 날카로운 통찰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의 경험은 그의 시야를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청소부라는 신분은 그에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회장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제국의 가장 깊은 속살을 청소부는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는 린넨 창고를 청소하다가 최고급 이집트산면 시트로 포장된 상자 안의 내용물이 사실은 값싼 폴리에스테르 혼방 제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원단 샘플을 조금 잘라내 김 비서에게 보냈다. 또한 VVIP 레스토랑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남 과장이 정식 납품업체가 아닌 의심스러운 트럭에서 최고급 한우라고 적힌 상자를 받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남 과장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호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사용할 와인을 대량 구매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대화 내용이었다. 진우가 낮 동안 모은 모든 정보와 증거들은 밤이 되면 김 비서의 유능한 팀을 통해 구체적인 팩트로 변환되었다. 호텔 시트는 성분 분석 결과 가짜로 판명되었고 의심스러운 식자재 납품업체는 남 과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졌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남규만은 단순한 갑질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호텔의 시스템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며 수년간 수십억 원을 횡령해온 거대한 부패의 몸통이었다. 진우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버지의 유산이 이런 추악한 기생충에 의해 좀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음 날 마주친 이수연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슬퍼 보였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편찮으신 어머님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가부를 신청했지만 남 과장이 비웃으며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남 과장이 빼돌린 돈에 아주 작은 일부만 있었어도 그녀의 어머니는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터였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김 비서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조사를 서둘러 남규만의 다음 목표를 알아내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야. 차진우의 비밀 지령을 받은 김 비서와 넥서스 그룹의 최정예 감사팀은 밤낮없이 움직였다. 그들이 파헤친 진실은 진우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추악하고 거대한 것이었다. 남규만 과장은 단순한 비리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구매, 시설, 보안팀의 내부 공모자들과 함께 거대한 횡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난 몇 년간 호텔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온 암적인 존재였다. 최고급 린넨과 식자재는 값싼 가짜로 바뀌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며칠 뒤에 열릴 아이틀 호텔 창립 10주년 기념 VIP 갈라였다. 이 행사는 넥서스 그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정재계 최고위층 인사들만 초대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남규만은 이 행사의 총괄 책임자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 인생을 화려하게 마감할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행사에서 사용할 최고급 빈티지 와인 공급 계약이었다. 김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남규만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와인 계약을 실체가 없는 유령 공급업체와 체결했다. 그의 계획은 명백했다. 값싼 가짜 와인을 납품받아 VIP들에게 제공하고 자신은 진품 와인 값을 통째로 빼돌려 해외로 도주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호텔은 금전적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 VVIP들에게 가짜 와인을 대접했다는 회복 불가능한 명예실추를 겪게 될 터였다. 그것은 넥서스 그룹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국을 향한 테러 행위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꼬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뱀이 스스로 독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남규만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앞두고 점점 더 예민하고 포악해졌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혹시라도 흠집이 될 만한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 싶어 했다. 그의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는 최근 들어 유독 눈에 거슬렸던 이수연과 새로 들어온 청소부 김민수 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그녀에게 갈라 행사의 와인셀러 관리 책임을 맡긴다고 통보했다. 이수연 씨의 성실함을 내가 높이 사서 주는 특별한 기회야. 영광인 줄 알라고. 이것은 승진이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만약 와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그녀를 지목한 것이었다. 수연은 그의 속내를 알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그녀는 해고될 것이 뻔했다. 수연은 두려움에 떨며 진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규만의 비열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다. 그는 수연을 안심시키며 마치 경험 많은 인생 선배처럼 조언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대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요. 셀러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와인의 종류와 시간, 그리고 남 과장님의 모든 지시사항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빠짐없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의 조언에 수연은 작은 희망을 얻었다. 갈라 파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남규만은 자신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짜 와인이 셀러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자신의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청소부 김민수는 그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뱀이 덧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 축제를 시작하지. 호텔 창립 10주년 기념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호텔 전체가 VVIP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고 남규만 과장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거액의 돈을 빼돌릴 그의 마지막 계획이 성공하기까지는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단 한 사람, 이수연의 이름만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 중 한 명인 VVIP 고객과 짜고 비열한 함정을 팠다. 고객은 자신의 스위트룸에 있던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없어졌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 방을 담당했던 청소는 바로 이수연이었다. 남 과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안팀을 동원해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연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이수연, 네가 감히 호텔 손님 물건에 손을 대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수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남 과장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거짓의 벽 앞에서 힘을 잃었다. 남 과장은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젖혔다. 그리고 마치 마술처럼 사라졌던 다이아몬드 팔찌가 그녀의 옷가지 밑에서 발견되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다른 직원들은 경악했고 몇몇은 수연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남규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정의로운 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선고를 내렸다. 넌 우리 호텔의 수치야. 오늘부로 넌 해고다. 이걸로 끝날 줄 알지 마. 경찰에 넘겨서 내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수연을 보며 자신의 권력이 주는 짜릿한 쾌감을 즐기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던 진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에게 유일한 친절을 베풀었던 선량한 사람이 자신의 제국 안에서 추악한 악당의 손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남 과장이 이수연의 뺨을 때린 것은 회장 차진우의 분노를 깨웠다. 하지만 남 과장이 이수연의 인생을 파멸시킨 것은 인간 차진우의 마음에 새겨진 마지막 선을 넘게 만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의 관찰은 없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다.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짐을 싸고 있는 수연에게 진우가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청소부 김민수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씨,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그의 말에 수연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다. 진우는 그녀를 뒤로 하고 조용히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온순했던 청소부의 얼굴은 사라지고 분노로 얼어붙은 제왕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화면에 떠오른 단축번호 1번. 김비서였다. 신호가 차에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진우의 입에서 지옥의 문을 여는 듯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비서. 나다. 차진우의 목소리는 지난 한 달간의 어수룩한 청소부 김민수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제왕의 목소리. 차갑고도 날카로운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즉시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드디어 진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휴가는 지금 이 시간부로 끝났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이수연에 대한 것이었다. 이수연 씨를 확보해 경찰에 넘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도록 지금 당장 비밀 경호팀을 붙여 그녀는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직접 봐야 하니까. 두 번째 지시는 소집 명령이었다. 그룹 법무팀장, 감사팀장, 그리고 블랙타이거 보안팀장을 내 위치로 즉시 소집해 30분 주지. 마지막으로 그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김비서, 내 수트도 준비하게. 그 한마디는 잠자던 사자가 마침내 포효를 준비한다는 신호였다. 30분 뒤 진우가 머무는 허름한 오피스텔에 넥서스 그룹의 최고 실세들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모여들었다. 법무팀장, 감사팀장, 그리고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룹 최정예 보안팀 블랙타이거의 수장까지. 그들은 청소부 복장을 한 회장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지만 이내 그의 눈에 서린 서늘한 분노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진우는 군더더기 없이 지난 한 달간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호텔의 비리에 대해 브리핑했다. 남규만의 만행과 횡령, 그리고 이수연을 향한 모함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임원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채 그룹의 심장부인 아이털 호텔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감히 회장의 뺨을 때리고 그가 아끼는 직원을 모함한 남규만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리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진우는 그들에게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냉철하고 정확했다. 감사팀은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남규만과 그 일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 동시에 갈라 파티장의 메인 스크린에 그들의 모든 횡령 내역과 범죄 증거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해. 그는 법무팀장을 향해 말했다.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과 민사소송을 준비하도록. 내일 밤 파티장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걸세. 마지막으로 그는 블랙타이거 팀장을 보았다. 내일 저녁 6시까지 에이델 호텔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작전이 시작되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모든 지시를 마친 그는 김 비서가 준비해온 자신의 수트가 놓인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한 달간 그의 몸을 감쌌던 땀과 먼지로 얼룩진 청소부의 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마치 갑옷을 입는 기사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김민수가 아니었다. 분노로 단련되어 더욱 날카롭고 위험해진 제국의 황제. 차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명령과 함께 넥서스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사팀의 사무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고 블랙타이거의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집결했다. 그리고 그룹 본사 지하의 거대한 차고에서는 먼지 하나 없이 닦인 100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마치 출정을 기다리는 흑기사들처럼 조용히 시동을 걸고 있었다. 진우는 오피스텔 창밖으로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아이텔 호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수연이 주었던 작은 파스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내일 그는 이 작은 친절에 대한 빚을 거대한 제국의 이름으로 갚아줄 참이었다. 에이텔 호텔의 10주년 기념 갈라 파티는 대한민국의 밤을 가장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그랜드 볼룸에는 정재계 거물들과 톱스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수십억 원짜리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에서 위선적인 웃음과 탐욕스러운 대화들이 오갔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남규만 과장은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파티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어올 거액의 돈과 곧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짜릿한 쾌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최고의 밤이 곧 최악의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호텔 총지배인이 무대 위에서 호텔의 정직과 신뢰의 10년에 대해 역설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호텔 정문 앞에서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호텔의 정문 로터리 한가운데에 멈춰 선 것이다. 뒤따르던 VVIP 손님들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똑같은 모델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사방에서 밀려들어와 호텔의 모든 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하기 시작했다. 한 대, 두 대, 10대. 그 수는 순식간에 100대에 가까워졌다. 모든 차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멈춰 섰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흑룡이 호텔을 포위한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잠시 후 모든 차량의 문이 소리 없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넥서스 그룹의 최정예 보안팀 블랙 타이거였다. 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선두 차량에서부터 호텔의 정문 입구까지 이어지는 긴 인간 장벽을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호텔 보안팀과 발렛 파킹 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호텔 총지배인과 임원들, 그리고 남규만 과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하지만 블랙 타이거의 수장은 호텔 임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통신기를 향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주변 통제 완료, 회장님을 맞이할 준비.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에 남규만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넥서스 그룹의 회장 차진우는 지금 병가를 내고 자리에 없어야 했다.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회장이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가장 선두에 서 있던 단 한 대의 차량으로 향했다. 경호 팀장이 다가가 정중하게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곳에서 나온 것은 화려한 구두가 아니었다. 흙먼지가 묻은 낡고 해진 작업화 한 짝이 호텔의 값비싼 레드카펫 위로 가장 먼저 내려섰다. 통제센터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직원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수트 차림의 귀빈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호텔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이름 없는 청소부, 바로 김민수였다. 낡은 작업화를 신은 차진우가 레드카펫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더럽고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위해 도열한 수백 명의 블랙 타이거 요원들 사이를 마치 왕처럼 당당하고 고요하게 걸었다. 호텔 로비 안에 VVIP 손님들과 직원들은 유리문 너머로 펼쳐지는 이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에 모두 숨을 죽인 채 넋을 잃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저 청소부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남규만 과장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김민수를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로 폭발했다. 일개 청소부 놈이 감히 호텔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놈의 멱살을 잡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그는 성큼성큼 진우의 앞으로 걸어나가 길을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진우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김비서가 그의 옆으로 나서며 진우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우렁차고도 장엄한 목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을 뵙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천둥과도 같았다. 김비서의 인사가 끝나자 블랙 타이거의 수장을 필두로 호텔 앞에 도열에 있던 수백 명의 경호원들과 뒤따라온 그룹의 최고 임원들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청소부 복장을 한 진우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남규만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추어 버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회장님 청소부 김민수가 넥서스 그룹의 회장 차진우라고 그가 벌레 보듯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하며 심지어 뺨까지 때렸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제국의 주인이었다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한 달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극도의 공포가 채웠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이성을 잃은 채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진 후에 발치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후에 회장님 몰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개처럼 돼지처럼 짖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때 폭군처럼 군림했던 남자의 마지막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의 비굴한 벌레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발밑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기념 영상 대신 남규만의 모든 횡령 내역과 비자금 계좌 그리고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파티장의 VVIP들은 경악했다. 진우는 더 이상 남규만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저자는 내 회사의 돈을 훔쳤고 내 직원들을 학대했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끌고 가. 그리고 똑똑히 가르쳐줘. 내 왕국에서는 너 같은 쓰레기를 위한 자비는 없다는 것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비명을 지르는 남규만을 끌고 나갔다. 진우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황제가 마침내 자신의 옥좌를 되찾고 제국에 대한 대청소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남규만이 끌려나간 후 그랜드 볼룸에는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VVIP 손님들과 호텔 직원들은 여전히 더러운 청소부 복장을 한 채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차진우를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제국의 주인으로서의 깊은 책임감과 위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먼저 손님들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했고, 이어서 겁에 질린 직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여러분의 동료 김민수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썩어 있던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짓밟고 있던 시스템과 그것을 방치했던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넥서스 그룹의 회장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직원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몇몇 나이 든 직원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진우는 곧이어 무대 아래에 서 있던 이수연을 향해 손짓했다. 이수연 씨,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망설이자 진우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손짓했다. 그녀가 마지못해 무대 위로 올라서자 진우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다. 조금 전 넥서스 그룹 감사팀은 남규만 과장이 이수연 씨에게 절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결백합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썩어빠진 호텔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양심과 선의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위해 불의에 맞섰고 낯선 사람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아이텔 호텔이 그리고 넥서스 그룹이 필요로 하는 진짜 인재입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수연 씨를 아이텔 호텔의 신설부서인 직원복지 및 소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십시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차진우가 청소부의 난이라 불리는 그날의 사건 이후 넥서스 그룹 전체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아이텔 호텔의 모든 부패한 중간 관리자들은 해고되었고 그 자리에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젊은 인재들이 수혈되었다. 직원들의 복지는 대폭 개선되었고 그룹 전체에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익명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얼음 왕자로 불렸던 차진우 회장은 이제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예고 없이 생산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이수연 역시 새로운 자리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녀가 만든 따뜻한 소통의 문화 덕분에 호텔의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차진우는 다시 자신의 최상층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예전처럼 차갑고 미니멀했지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다. 그의 거대한 책상 위, 수십억짜리 계약서들 옆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안에는 이수연이 그에게 건넸던 낡은 파스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김 비서는 그런 글을 보며 미소 지었다.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는 법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보이고 있었다.